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의학교육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강조돼야 한다는 시각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입학 전형 방침도 변화될 전망입니다. 2018학년도 성균관대 의대의 경우 글로벌 인재 전형과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데요. 글로벌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를 없애는 대신 다단계 전형으로 2단계에서 면접을 20%나 반영하고요. 고려대 의대의 경우 정시에서 적성 인정 면접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의대 지망생들은 면접이 강화되는 의대 입시를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진학상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입니다. 진로 진학의 디테일로 승부수를 보여주는 분이시죠. 대진고등학교 안성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진고등학교 안성환입니다. 오늘은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인사말을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이 100원짜리 동전을 한번 그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은 100원짜리를 정말 크게 그리고 부자인 사람은 100원짜리를 정말 작게 그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왜 이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냐면 나중에 보면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 비해서 혹은 친구들에 비해서 작다고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자기 자신이 했던 내용들을 부풀려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 학생들은 자랑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아주 작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사람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조금 더 관점을 바꿨으면 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대적으로 우열 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얼마만큼 진지하게 그 활동을 했고 내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겨울방학 동안에 이러한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TBS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통해서 충분히 그 내용을 검토하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진학의 큰 그림을 그려주는 분이시죠. 일산 대진고등학교 서상원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산 대진고등학교 서상원입니다. 안성환 선생님 얘기했듯이 그 그림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대신에 좀 현실적인 좀 꿈을 좀 그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은 상당히 좀 거창한 그런 계획보다는 실현 가능한 현실적 계획을 좀 세우고 구체적으로 꼭 반드시 실천해 준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예리하면서도 깊이 있는 분석으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세워주는 분이시죠. 한성여고 연구진학부장이신 김영주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성여고 교사 김영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방학이 그러니까 개학이 열흘 정도 남았을 거예요. 열흘 좀 더 남았죠. 이런 남아있는 봄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습 전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이란 말에서 학이라는 거는 배우는 것이고 습이라는 건 익히는 것인데 한 번 학을 하면 10번 습을 해라 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얼마 남지 않은 봄방학이지만 초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느긋하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습하세요. 자기가 평소에 항상 틀렸던 부분, 수학이 되었던 영어가 되었던 틀렸던 부분 또는 늘 미뤄뒀던 단어 암기라든지 항상 틀리는 문법 정리 같은 것들을 시간을 느긋하게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꼼꼼하게 정리하는 마지막 그런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방학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안성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러면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국제무역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내신 성적, 수능 성적, 비교과 활동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학생부 종합전형, 숙명여대 경영학부 숙명인재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무역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 국제무역사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특별한 이유나 계기 같은 게 있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스페인어 심화 수업을 들었던 게 기억에 남아서 국제무역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이수를 하다 보니 장래 희망이 이런 쪽으로 갔었군요. 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외국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이번 상담은 서상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먼저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그 내용을 쭉 점검을 해봤더니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학생입니다. 제일 먼저 그 진로 설정이 굉장히 명확하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요. 다만 우리 학생이 지금 3학년 1학기를 남겨둔 수험생으로서 3학년 1학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는 우리 학생이 중상위권 대학 진학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내용으로 판단을 해보면 인서울 끝자락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는, 쉽게 해서 고무줄처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큰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우선 교과 성적을 보면 비교적 우수한 편이지만 희망하는 대학의 다른 학생과 비교했을 때는 뛰어나다고 좀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봐서 이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의 수능 성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3월에 비해서 9월에 굉장히 많이 향상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계속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그 부분은 우리 학생이 그 아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지금 모의고사인데, 특히나 그 수학이나 영어 영역에 있어서 보완은 반드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비교과 영역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만 3학년 1학기의 그 자소서 또는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는 학종에도 뭐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가 비교적 준비가 잘 된 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전형인가요? 예,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은 제일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고요. 전제 조건은 지금 우리 학생이 그 내신이 한 1.5등급까지 향상을 좀 시켜주고 3학년 1학기 비교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준다면 내신 성적이 비교적 좀 무난하고 비교과 영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충분히 학종에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비교과 활동에서 단순히 양적으로 좀 늘리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처럼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좀 준비해 준다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형으로는 논술 전형인데요. 올해 논술 전형 실시 대학이 31개 대학 굉장히 많죠. 모집 인원과 비중은 좀 줄어들긴 하지만 아직도 뭐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쉽게 서울 시내 12개 대학만 구분해 본다면 수시에서 학종 다음으로 많이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논술이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뭐 난이도는 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논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논술보다 더 중요한 건 수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일단은 준비 상황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좀 숙독을 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모의 논술을 준비한다면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의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좀 점검해 보니까 지금 최저 기준도 어느 정도는 조금 부지런히 하면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그 내신 성적하고 수상 실적 이런 걸 판단해 봤을 때는 논리적 비판적 글쓰기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형이 이제 그 정시 전형인데요. 3월보다는 9월 성적이 매우 이제 향상된 그런 학생이고요. 이러한 패턴을 수능까지 이어간다는 전제하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 하나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지금 가장 우리 학생이 지금 영역별로 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모의고사인 것 같아요. 3월 모의고사 앞두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은 작년 3월보다는 9월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한 6개월 지났거든요. 우리 학생이 진짜로 이 모의고사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면 진짜로 희망하는 대학은 조금 거리가 멀고 제가 봤을 때 인서울 끝자락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희망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좀 점수가 필요한데 우리 학생이 보니까 국어나 탐구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특히 그 수학하고 영어 영역은 굉장히 좀 보완이 많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한 6개월 지났기 때문에 좀 많이 됐을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오답 개수를 좀 줄이는 현실적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학이나 영어에 원점수 한 80 정도, 즉 오답 개수를 한 5개 이내로 좀 줄이도록 쉽지는 않지만 그런 목표를 세우고 좀 준비해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88.1에 2등급, 수학 나가 77.5에 3등급, 영어 원점수 62에 4등급, 한국사 원점수 46에 1등급, 세계지리 86.4에 3등급, 세계사 89.8에 2등급, 백분위학 254에 2.5등급이고요. 3월과 비교를 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껑충 상승했고요. 수학 나는 4에서 3등급으로 한 등급 상승, 영어는 4등급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사탐도 한 등급씩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 그 수능 성적은 뭐 정시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수시에서도 굉장히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점수 확보가 좀 필요한 것인데, 수시, 우리 학생이 뭐 논술 전형이나 이런 거 쓴다고 봤을 때도 수능 최저 기준 또는 정시까지 고려하고, 그 다음에 쉬운 수능을 고려한다면, 아까도 제가 이제 제안을 했지만은 수학 영어의 오답 개수를 지금 3개라고, 진짜 목표니까 3개에서 5개 정도, 네. 어느 정도는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좀 꾸준히 노력해 줄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결정적 코치이신 안성화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학생 같은 경우에 일단 교과 성적 2등급의 모평 2.5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요. 3가지 포인트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선생님이 지적을 해주셨던 대로 학생이 주로 등급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성적이 다 올라가게 되면 등급 자체가 2개, 3개가 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 같은 거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원점수입니다. 학생의 가지고 있는 영어라든가 수학, 그리고 세계지리나 세계사 같은 그 과목에서의 원점수는 분명히 수능 현장까지 이어졌었을 때 그 원점수로 등급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학생이 1년 동안 꾸준하게 모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원점수 관리라는 점, 등급에 취하지 않고 내가 얼마만큼의 원점수 상승이 있었는가의 포인트를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내용은 주로 EBS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학습할 때 교과하고 충분히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의 교과 성적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교과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회탐구를 선택한다던가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EBS 교재를 충실히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위주로 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원점수 관리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요 깊게 봤던 것이 사회탐구 과목의 영역이
능력이 3월하고 9월이 달랐거든요.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쉬운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3학년이 됐음에도 사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같은 경우에 적어도 4월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적어도 어떤 과목을 내가 모평해서 선택할지 수능까지 가져갈지를 결정을 하시고 그 과목에 대해서 수능까지 계속 관리하는 원점수를 포인트로 해서 관리하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모의고사 성적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화면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요. 국어는 1.9등급, 수학 2.3등급, 영어 2.5등급, 사회 1.6등급, 평균 2.0등급입니다. 주요 교과의 성적 추이를 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6, 2등급으로 등락을 하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선에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보면은 사회가 좀 가장 우수하고요. 네.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순입니다. 우리 학생의 그 내신을 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교과 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적 추이를 보면 뭐 2등급 선에서 뭐 큰 변동이 없고요.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이제 목표 등급이 한 1.5등급까지 끌어올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학생의 그 생기부를 보면 무엇보다도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방과후 학교에 꾸준히 참여했다는 기록 또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수업 관련 구체적 활동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업 태도가 우수하다는 평가. 그 밖에 뭐 경제 도움이나 또는 스페인어 관련 기록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학업의 우수성이나 태도나 열정 등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상훈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봉사 활동입니다. 자율 활동과 봉사 활동만 제외하면은 다 맑음을 주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 사실 6개 영역 다 맑음을 주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3학년 1학기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3학년 1학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맑음을 줬던 것도 조금 내려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뭐 구름을 줬던 것도 맑음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전자에서 제가 좀 살펴보면 우선 수상 기록을 보면 수상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 플래너 활동, 뭐 교과 우수상도 여러 건 있고요. 모범상으로 효행 선행상이 있고요. 소감문이나 독후감 관련해서 한 7건 다독상도 2회 받은 그런 기록이 있고 이런 기록으로 봤을 땐 교내대회에 꾸준히 참가를 했고 또 의미 있는 수상 실적이 적지 않다. 이런 측면을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다만 수학이나 외국어 등 전공 관련 수상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3학년 1학기 때 좀 메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지금 1학년 때 그 토론반하고 경제시사반, 2학년 때 경제분석 동아리하고 경제소논문 동아리를 했는데 이 중에서 뭐 2건은 또 부장 활동도 하고 활동 내용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면은 토론이나 공동학습, 경제신문을 제작했다든지 논문을 작성했다든지 즉 국제무역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 역할이 좀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리더십이나 전공적합성이나 또는 자기주도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로 활동도 보면 계열 탐색 검사나 직업 및 대학 체험 활동 등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활동 내용을 보면 스페인어를 또 따로 배우는 그런 열정도 좀 보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진로의 그 고민한 흔적을 좀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진로 활동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하고 독서 활동의 그 연결이 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을 구체화시키고 진로 설정에 어느 정도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끝으로 이제 독서 활동을 보면 수학이나 경제, 스페인어, 과학 등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독서 기록이 있고 무려 45권의 독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우리 학생이 아까도 이제 그 꿈을 거기서 찾았다 그러는데 수업을 통해서 궁금증이 발생하면
독서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나 또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매일 20분 독서라는 독서 습관이 기록이 돼 있고요. 독서 능력은 뭐 학업 능력을 뒷받침한다고 봤을 때 우리 학생의 그 관심사하고 독서 이력이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제가 이제 구름으로 평가했지만 자율활동에 있어서 학교 생활 도움이나 국토순례 또는 독서 문화 캠프 등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활동의 양은 많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좀 빠져 있는 측면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때 좀 보완해서 자소서 등에 이제 녹여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에 있어서도 헌혈 2건 포함해서 총 39시간을 했는데 인성적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 생기부를 보니까 학교 생활 도우미 매주 1회 이상 캠페인 활동 및 또래 상담가 활동을 했다라고 한 줄만 있는데 정작 그 봉사활동란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록에 좀 불일치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봉사활동은 뭐니 해도 뭐 지속성, 유의미성, 그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성숙 차원에서 본다면 3학년 때 교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좀 하기를 권장합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학생 화면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요, 1지망 서울시립대 경영, 2지망 한국예대 포르투갈어, 3지망 숙명여대 경영학부인데요. 가장 주목할 대학은 2지망 한국외대 포르투갈어로 진단해봤습니다. 한국외대를 가장 주목할 대학으로 진단해 주신 이유와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내신이나 뭐 비교과 활동은 굉장히 우수한데 다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본다면 이 세 대학 모두 지원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우리 학생이 교과나 비교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뭐 보완이 전제된다는 하에서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국제무역사의 그 진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 그렇다면 어학이나 상경 두 가지 전공을 한다고 봤을 때 둘 다가 필요하니까 1전공을 어학으로 하고 2전공을 상경계열로 전공하는 방법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위에대 포르투갈어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설명해 주실까요? 예, 화면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대 포르투갈어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 이제 8명 모집하고요. 전년도에 7.38대 1 경쟁률을 보였고 올해 1단계 3배수를 서류 100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인적성 면접 30을 가미해 최종 선발합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면접은 인적성 면접을 실시합니다. 최저였고요. 그런데 이 전형의 좀 인재상을 보면 언어 문화권에 관심과 학습 의지를 가진 자 또는 미래 외교 통상 분야 또는 융복합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재를 선발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인재상에는 좀 적합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2016학년도 합격자 평균 등급을 보면 1.96 등급. 우리 학생이 지금 2.0 등급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이제 3학년 1학기에 있어서 교내 프로그램 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내신을 비롯해 학생부 관리를 좀 해주고 또 면접이 있으니까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해보는 연습을 좀 해준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예, 화면 보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숙명인재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올해 34명 선발하고요. 전년도에는 7.32대 1, 전년도에는 모집인은 25명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 60으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평가 방법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평가하는데 학업 수행 능력, 전형 적합성, 전공 적합성, 인성 이 4개의 영역을 있어서 개별 면접으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최저였고요. 전전년도에 합격자 평균 등급이 1.94니까 요 대학도 이제 외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숙대는 이 면접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으니 60%로 네. 마찬가지로 변별력도 굉장히 높다는 점 꼭
챙겨서 보면 우리 학생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또 면접도 준비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내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내신이나 그 수능 성적 높이는 그 부분을 병행해 준다면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추천대학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학생이 어떻게 학생부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합격 시나리오도 설정해 주실까요? 네, 외대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시나리오를 보면 국어와 사회는 좀 1등급을 좀 목표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과 영어는 2등급 선으로 좀 내신을 끌어올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비교과 부분에서는 수상 기록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난하지만 수학 외국어 영역의 즉 전공 관련 수상을 좀 보완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활동에 있어서 학급 임원 활동 등을 통해서 리더십 관련을 좀 보완해 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동아리 자율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요. 봉사활동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회 봉사활동 좀 권장하고요. 전공 진로 탐색 활동 특히나 관심사와 독서 이력이 일치하고 있는 그 부분을 3학년 때도 꾸준하게 이어간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한국외대는 우리 학생이 또 희망에 있던 학교이기도 하니까요. 여기를 목표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걸 하나하나 채워가면 좋겠네요. 우리 안성환 선생님께서도 학생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선생님이 워낙에 이제 현실적인 그 목표를 좌표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전체적인 어떤 스케줄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 전형은 축이 돼 있다면 교과냐 논술 전형이냐 수시 전형을 선택할 때는 주로 6월달 모평 성적까지를 가지고서 이제 평가를 할 텐데요. 학생이 그때까지는 최대한 원점수를 기준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되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이성적 대학생들이 7월, 8월 이 2달 동안의 모든 힘을 종합전형에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그 전형에 쏟더라도 학생은 절대로 11월 수능까지는 수능에 대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11월 수능이 끝나고 나면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그때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당부하고 싶은 것. 원점수를 기준으로 끝까지 11월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다가올 고3 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